MTV 라디오 타임라인. 계속해서 뉴스메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석채 회장에게 임기와 관련 없이 조기 사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석채 회장은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석채 회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중수 전임 사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KT 사장에 취임했다가 2009년 회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낙하산이 접히고 박근혜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통해서 KT 사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가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예. 정부에서 정부 지분이 0%인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부인은 했지만, 예. 이석채 씨 경영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MB 정권 때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인사파동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불거져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목소리가 약간 작은데요? 소화기를 좀 가까이 하시면 우리 청취자들이 좀 크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석채 회장은 이제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못 물러난다고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가소로운 얘기죠. 주파수 경매 오늘 끝나거든요. 예. 그럼 오늘 물러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시간 질질 끌면서, 박근혜 정부한테서 자기를 보호해줄, 이런 낙하산 인사들을 또 끌어들이려는 이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끝나니까 오늘 물러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 지분, KT, 하나도 없고요. 네. 예, 다만 국민연금이 한 8.65%, 지분 가진 최대 주주인데, 낙하산 인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네. 예, 이명박 정부 낙하산인 이석채 회장이 물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 좀 크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미 그 회장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박근혜 캠프에 발을 담궜던 분들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전직 차관하셨던 분들, 방송통신위원 했던 분들, 교수했던 분들, 이런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지분이 0%인데 도대체 국민들이나 청취자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예.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KT 기업 지배 구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정부 지분 0%고요. 민영화 이후 해외 주주가, 요즘에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해외 주주들이 많이 팔긴 했는데, 의결권 기준으로 항상 50%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 말씀이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되었죠. 근데 이 외국인 주주들은 KT가 100년 동안 잘 운영된다,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사회 통신 서비스가 잘 되느냐, 이런 거 관심 없고, 배당금만 많이 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 문제에 이제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통신산업이라는 건 어쨌든 규제 산업이에요. 정부 입김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주들 입장에서도, 정부랑 원만한 사람이 회장한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당금만 챙겨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영진들이 낙하산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석채 회장과 같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해외 주주들한테 배당금만 챙겨주면 계속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기업 지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예. 주파수 경매와 관련 이야기 조금 전에 좀 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 왜 주파수를 경매한다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감이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KT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석채 회장이 좀 버틸까요? 오늘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석채 회장은 주파수 경매에서 KT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예. 해외 주주들에게
내가 당신들 이익을 최대한 챙겨주고 있으니까 나를 계속 밀어주시오. 이렇게, 호소하려고, 할 것이긴 하지만 아마 예. 그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파수 경매 막바지에 서둘러 아마 사태를 종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예. 아마 그렇게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태 종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추정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이석채 회장, 사장 시절 포함해서요. 그동안의 경영 성적, 노조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단적으로 몇 가지 데이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T의 이석채 회장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되었는데, 이석채 회장 4년 반 동안 20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다는 거죠? 예. 자살하신 분만 26명입니다. 26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네,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사람은 많이 죽었어도 경영을 잘했냐? 실적을 보면요, 지난 7월 달 처음 영업 결산을 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KT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 그래요. 월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다 이 말씀이죠? 네. 7월 실적. 예, 그리고 유일하게 가입자 수가 줄고 있는 통신회사고요. 예. 2분기 실적 발표가 6월 말에 있었는데, 매출 순이익 모두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석채 회장이 들어와서, 전화국 건물이죠. 예, 부동산 39개를 매각했는데 그 돈만 1조 원어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이너스예요. 사람도 줄고 매출, 실적, 가입자 수, 부동산 자산까지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게 자기 월급입니다. 이석채 회장 얼마나 됩니까, 월급이요? 30억 설도 있고 40억 설도 있는데요. 연봉이겠죠, 월급이 아니라. 예? 연봉. 예, 연봉이 30억, 40억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들어와서 그 첫 해에 자기를 포함한 그 이사들의 급여를 44% 올렸고 임원진 그 경영진 임금을 123%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 회사가 거덜이 날 수밖에 없죠. 낙하산은 계속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높은 연봉 챙겨주고 실적은 빠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석채 씨를 교체해야 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이유도 이유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적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인 급여 44%, 네. 임원들 한 120%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들 임금은 그 기간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동결됐죠. 쭉 동결입니까? 네. 예. KT의 실적 부진, 이게 이제 유선통신 산업의 구조적 몰락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석채 회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야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유선산업에서 무선산업으로 통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KT는 유선산업의 강자였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건 사실인데요. 예.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이석채 회장 와서 생긴 게 아니고 쭉 있었던 일이고 10여 년째 계속된 일이고 앞에 경영진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대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무선 가입자 수조차 이석채 회장 들어와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고 예. 다른 통신사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석채 씨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석채 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 반민주적인 기업 문화도 좀 팽배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떤 걸 두고 이런 지적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KT에서는 한마디로 공포 경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석채 회장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전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죠. 예. 이것도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는데 원병희 씨라고 KT 노동인권 문제나 경영 비판 이런 데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이 있어요. 예. 이분 집이 전주예요. 전라북도 전주인데 KT가 이분을 해고시켰는데 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그래서 복직 판결을 받아서 복직을 했어요. 예. 근데 회사가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 경상북도 포항으로 보냈습니다. 전북 전주뿐인데 경북 포항.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찜질방에서 생활하는데 외롭고 이러니까 적응장애에 걸려서 지금 정신병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요지부동이죠. 한마디로 네가 까불었으니까 넌 여기서 한번 죽어봐라 이런 거니까 누가 이석채 회장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할 것이며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공포 경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예. 지금 현재 이석채 회장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가 배임 혐의 등으로 이석채 씨를 고발했죠. 고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 이석채 씨 친인척인 유종화
전 외교부 장관이죠. 예. 이분이 갖고 있던 회사를 KT가 인수합병해줬어요. 그런데 그 주식값을 굉장히 비싸게 쳐줘갖고 자기 친인척한테 거액의 시세 차익을 안겨주고 회사엔 손해를 입혔다. 예. 이런 혐의로 지금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손실액, 회사에 끼친 손실액 어느 정도인가요? 그 소장에 의하면 60억대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예. 예. 그 유종화 씨와 친인척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팔촌이고 아마 이 부인들끼리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그 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손수로는 8천요. 네. 예. 그 홍사덕, 김병호 같은 그 친박 인사,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안기부 출신 낙하산들, KT 또는 KT 관계사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KT에 대한 낙하산 인사, 지금 시점에서는 뭐 누차 강조하셨지만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뭐, 홍사덕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친박 인사를 또 대거 끌어들이고 있어서 예. 홍사덕 씨가 고문으로 내려왔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할 일은 없는데 돈은 참 많이 주더라. 할 일은 없는데 돈은 참 많이 주더라. 네, 이게 이제 KT 낙하산들 정말 저는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피한 사람들이 KT 낙하산이라고. 예. 근데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뭐 정치인들 MB 정권이었건 그 박근혜 정부건 뭐 정치권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김기섭, 오종서, 임경묵 이런 그 안기부 출신들이죠 옛날. 예. 지금 국정원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김기섭 씨만 해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람이에요. 예. 통신사업자 선정 문제 비리로 그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 통신사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정소 씨는 더 심각한 경우죠. 도청팀을 운영했던 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니까 예.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끌어들이면 회사한테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 도움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뭐 정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언론계에서도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은혜 씨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 전무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무라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동생, 여동생이세요. 예. 이렇듯 뭐 좀 힘 좀 쓴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면 그 사람의 동생까지 끌어들이고 뭐 이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KT의 낙하산 인사는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석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렇게 밝혀진 것도 노조나 이런데 제보가 들어와 갖고 전부 다 사후에 밝혀진 거지 뭐 2년 후 3년 후에 밝혀진 것이지 그때 공개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자기 동생이죠. 사촌 동생을 KT 렌탈이라는 그 뭐 자동차 렌트하고 이런 회사에 또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예. 한마디로 철저히 사유화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중심에 낙하산 인사들이 있는 거죠. 예. 김은혜 씨 지금 전문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이분은 정권이 바뀌었다기보다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뭐 사퇴 전형 같은 게 없었나 보군요. 뭐 이 사람은 또 전무로 와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회장도 버티고 있는데 전무 나가겠어요? 버티고 있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무로서. 커뮤니케이션 실장이라고 내부 소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노조와도 자주 만나겠네요. 예, 저는 얼굴 한 번도 못 뵙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KT가 불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신회사인데. 네. 그런 면에서 김은혜 전무가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노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T 새노조, 새자가 붙었습니다. 뭐, 이후야 짐작이 됩니다만은, 위원장님도 해고 당하셨다가 지금 복직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1심 끝났습니다. 1심 판결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저한테 유리하게 났습니다. 예. 그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하고, 그,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하셨다가 지금 새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복수노조가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KT 노조가 너무 어용화의 길을 가니까 이제 새노조를 만들게 되었고요. 예. 제가 해고된 거는 뭐 그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전화가 국제 전화로 이루어진 게 아닌데 예. 이걸 KT가 이제 국제 전화라고 속인 것을 내부 폭로했다가 보복 해고돼 갖고 지금까지 이제 해고 생활은 하고 있고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그 민영화 이후 KT 민영화 이후 통신비가 너무 이제 그 부담이 되잖아요. 소비자들에게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진짜 대한민국 통신 산업이 어떻게 그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걸 이제 저희는 통신 공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런 건 철저히 파괴되고 그 통신 산업이 해외 주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돼서 계속 노동자들한테도 구조조정을 하고 가입자들한테는 비싼 요금을 걷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통신 노동자로서의 좀 책임을 갖고 예. 이런 취지로 새노조를 만들었고요. 향후 이 당장이야 뭐 이석채 씨를 조금 그 바꾸는데 힘을 집중해야 되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온다거나 조금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좀 많은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들과 통신비 인하 운동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할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예. 소비자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노조 구성, 그러니까 새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 네. 노조원 구성이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돼 있습니까? 뭐 저희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뭐 철저하게 소수 노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석채 회장의 공포 경영 하에서 이석채 회장하고 이렇게 비판의 각을 세우는 새 노조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가입한다는 거 쉽지 않은 편이어서 예. 지금으로서는 뭐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데 아마 이석채 회장이 물러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벌어진 상황이나 뭐 이석채 회장 거취에 대해서 기존 노조의 입장은 있습니까? 기존 노조는 뭐 철저하게 이석채 회장을 옹호하죠. 지난번에 주파수 경매 문제도 그 미래창조부가 잘못해서 KT가 손해를 봤다 이런 식의 관제 데모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석채 회장을 계속 보호하고 옹호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하리라고 짐작이 가고요. 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마치 잘 경영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갖고 말짱한 경영진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하산이 낙하산을 교체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석채 씨가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물러나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그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갖고 더 낙하산이 많아지고 더 기업이 엉망이 되는 이런 경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이해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 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